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3월 1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수주 부활, 조선주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전일부터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주익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만큼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조선주들입니다. 다만 현재의 수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며 이게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한국경제 보도 나왔던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수주 공시를 냈는데 에탄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에탄 운반선이라는 것은 LNG와 LPG와는 조금 다른 우리가 이제 VLEC라고 하는 그런 에탄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에탄 운반선이라는 것도 흔히 우리가 고부가 가치군에 대한 선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탄 운반선에 대한 수주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바로 전날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수주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탄 운반선 2척에 대한 수주 공시가 있었고, 그 바로 전날에 이 셔틀 탱커 9척에 대한 부분을 납품했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수주 공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에탄 운반선과 바로 이 셔틀 탱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CGT 계수가 높은 쪽인지 낮은 쪽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셔틀 탱커라든지 또는 이제 에탄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CGT 계수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만들기 어려운 선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부가치군으로 분류를 하곤 하고요.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수주를 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앞에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주에 납품을 했다,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셔틀 탱커 같은 경우에도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런 수주 공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선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수주 공시가 나타났을 때 지역적인 부분,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느냐, 또는 중동 지역에 얼마만큼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오세아니아 지역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납품 건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런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건 이제 2020년도 9월달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LNG선 그리고 VLEC 덕분에 한국조선업이 세계 선박 수주 2달 연속 1등을 차지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VLEC라는 것이 뭐냐? 앞서 봤던 에탄 운반선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VLE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2020년도에 한국조선이 1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LNG와 그리고 이제 VLEC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봤을 때 현재와 일맥상통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0년도에도 이런 LNG와 VLEC에 대한 납품이 증가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갔었다면, 현재 2025년도 현재에도 이런 LNG 운반선 또는 이제 VLEC에 대한 부분이 수주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이런 CGT라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 CGT라는 것을 우리가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척 납품을 했다, 2척 납품을 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선박에 대한 CGT가 얼마 정도가 나가느냐를 우리는 가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지수가 우선 작업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작업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이런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를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박의 부가가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다시 계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형선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이런 환산통수에 대한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개수를 보고 이 개수 자체가 높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CGT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 낮게 판단이 되면 낮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종별로 CGT 개수를 한번 매겨보면 우리가 VLCC라고 해서 일반적인 유조선이 0.3, 그리고 LNG 운반선이 0.75.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유조선보다는 운반선이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여객선에 대한 부분이 2.0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는 선들이니까 만들기 어려운 부분으로 계측된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조선 점유율을 보면 지금 현재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상당 부분 많은 수주를 올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척수로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많은 척들을 지금 현재 수주를 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CGT와 중국에 대한 CGT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1월 달 것만 제가 따서 말씀을 드리면 11척을 한국은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62만 CGT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 한 척당 약 5 정도에 대한 CGT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대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척을 수주했는데 거기에 CGT로 따졌을 때는 15만 8천만 CGT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척당 중국은 CGT 개수가 약 지금 11월 달 것만 보면 2.5 정도를 차지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CGT가 약 5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한국이 훨씬 더 어려운 선박들을 만들고 있다. 고부가치군에 대한 선박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은 많은 척을 수주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고부가치군에 대한 선박을 수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점유율은 중국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판도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 보면 현재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만 2025년도에는 한국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단초가 저는 이제 수주 공시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조금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셔틀 탱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이 삼성중공업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국카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동성와인텍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심지어 추천을 드려가지고 우리 100% 가까이도 종목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국카본과 동성와인텍 이 두 가지 다 초저온 본행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약 90% 이상이 이 본행제에서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보시면 앞서 2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16,930원 자리를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적인 문제라 보거든요. 앞서 이제 LNG라든지 LPG 운반선 그리고 우리가 에탄 운반선까지 이런 본행제가 반드시 필요한 선박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한국카본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높게 판단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동성와인텍도 괜찮지만 한국카본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한번 보셨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보면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는 것이 수익률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넥스틸 같은 관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조선주 안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오늘 이제 성광밴드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용 피팅 밸브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피팅 밸브라는 것이 한국말로는 관이음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관이음새가 아니고 조선업종에 들어가는 관이음새는 큰 관이음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덩치보다 훨씬 더 큰 관이음새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이음새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성광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광밴드가 전고점을 형성했던 것이 2013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 2025년도가 된 지금 2013년도에 대한 주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업황 자체가 바뀌어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조선업종에 대한 수주가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조금 체크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1,000원, 그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